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언제나 차분한 토론을 보여주는 정성백 학생과 네. 미녀 토론호 한재현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제에 당면한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고 이 새로운 먹거리는 보이지 않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또 심각한 게 이제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두 학생이 현장에서 좀 몸소 느끼는 청년 실업 문제가 좀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우리 재윤 학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아무래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다 예. 보니까 점점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뭐 방학 기간인데도 다들 취업 준비에 열을 올려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백 학생은요? 네, 저도 많이 느끼는 게 네. 저도 지금 4학년인데 그렇죠. 주변에 4학년 졸업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거의 없더라고요. 아이고야. 취업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심각하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알겠습니다. 현실입니다. 자, 이런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사실 청년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지 않으면 네. 이것이 또 성장이라든지 우리가 소비 등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경제가 내리막길을 이제 갈 수 있는 영향력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를 증폭시키는 이제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좀 전면적인 고용 시장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있죠. 바로 청년 고용 할당제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정원의 약 3%에 해당하는 인력을 예를 들어서 34세 미만을 우리 일단 청년으로 바라보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뽑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100명이 정원이면 뭐 새로 한 3명의 청년을 더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현재 이것을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년 실업 문제에 청년 고용 할당제가 극약 처방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핫키워드를 통해서 청년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청년 고용 할당제의 모든 것. 네. 첫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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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이 뭘까요? 그 영어 단어 뜻이 뭐예요? 스팟이? 우리 어떤 거요? 방송에서도 스팟 영상이라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 트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약간 일시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재현 학생, 스팟 설명해 주시죠. 네, 2016년 상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에서의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이 스팟 채용의 증가입니다. 스팟 채용? 네, 공채 감소와 함께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아무래도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서 대학에서 갓 졸업한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오히려 바로 직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력직 채용을 늘리는 그것을 바로 스팟 채용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내를 살펴보자면 LG생활건강 의 코카콜라 음료 조직에서도 지난 5월 소셜미디어 홍보 담당자를 스팟 채용을 통해서 뽑았고요. 뿐만 아니라 상반기 공채가 끝날 무렵인 6월에도 이제 기업들이 스팟 채용을 계속해서 늘려서 제일기획이라든지 삼성 웰스토리 같은 대기업에서도 모두 스팟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팟 채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력직을 우선하는 이 트렌드 자체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재환 씨가 예. 한 20년 전에 예.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창업을 했어요. 8살이에요. 그때도 일단 성인이라고 강조하겠습니다. 강조하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커피숍이 많이 없어서 네. 막 장사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누굴 뽑아도 사실은 그 친구를 트레이닝 시킬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커피숍을 창업했다고 하더라도 네.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에 다른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이 인적 이런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도 바로 도태가 되거든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 자본도 없고 그리고 성과는 바로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력직 사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이런 스파 채용이 좀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좀 의무적으로라도 좀 청년을 뽑는 그 청년 고용 할당제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게요. 이 제도적으로라도 우리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네. 청년 고용 할당제의 묻은 것. 두 네. 번째 키워드. 300입니다. 300명 정도 더 뽑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아. 궁금한데, 네, 두 번째 네. 키워드 준비한 강민혁 대표님이 300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일단은 이 청년고용 할당제는 공공 부분에서는 이미 시행을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 민간으로 이제 확대를 하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기준으로 바로 300, 즉 고용 인원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네. 3에서 5% 이상 고용 규모를 늘리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13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좀 진출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3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이 매년 3에서 5% 정도 청년 고용을 의무하게 되면 약 3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이 그 의무라고 적시되어 있긴 하지만 뭐 법적 그러니까 제재 사항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이행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그 393개의 기관 중에 102개의 기관들이 이 할당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좀 안타까운 결말이 있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청년 고용 할당제의 묻은 것. 네.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 표도 볼까요? 벨기에. 벨기에 나라 이름 아닙니까? 네, 벨지움. 벨기에산 초콜릿이 또 그렇게 맛있는데.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상백학생. 벨기에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청년 고용 할당제가 사실 벨기에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거든요. 아, 벨기에 네. 처음이군요. 그래서 지난 2000년에 로제타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로제타라는 게 영화 제목이기도 하면서 영화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래서 17살짜리 소녀가 공장에서 쫓겨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는 그런 게 그려지는 내용인데요.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소녀가 처해져 있었던 뭐 미성년자나 아니면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벨기에 정부가 이런 제도를 내놓은 건데 2000년도에 그 이름을 따서 로제타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일단 영화에서 시작한 제도라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청년 고용 할당제와 좀 동일한 제도라 봐도 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일단 네. 알려져 있는데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근데 네. 대체로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제타 플랜은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에서 이제 매년 고용 인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위반할 경우는 뭐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뭐 미채용 청년 1인당 9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덕분인지 이게 등장 2000년에는 약 5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실업률이 사실 22.6%였는데 이후에는 15.2%로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 그렇다면 성공? 성공? 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 네, 시행 3년 만에 사실 21.7% 실업률이 되면서 원상 복구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중장년층의 실업이 증가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취업한 청년들도 정말 실력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너희들 이런 제도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낙인도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진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청년 고용 할당제가 이미 공공 부문에선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이 제도가 이제 공공 부문을 넘어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현재 쟁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벨기에의 그 로제타 플랜처럼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좀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볼까요?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청년 고용 할당제의 민간기업 적용 찬성 대 반대입니다. 일단 취준진담 그 제작진 앞으로 사연 도착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25세 취준생입니다. 슬슬 올라오는 하반기 공채를 확인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올해 이것밖에 안 뽑아? 여긴 더 적네. 뭐가? 아, 그 하반기 공채 뜨는 거 보고 있는데 어. 이 기업 대부분이 작년보다 더 적게 채용을 하네. 우리 이제 어디 가니? 아, 그러게. 우리 받아줄 곳이 없다. 이럴 때 그 의무적으로 좀 청년들을 받아주라는 그런 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니? 에이, 아무리 급해도 그건 아니지. 필요도 그럴까? 없는데 억지로 받았다가 회사의 짐이 될 수 있잖아. 아니야. 회사 들어가면 할 거 없겠냐?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에 이바지하면 되는 거잖아. 야, 회사에서 억지로 뽑은 사람들한테 이바지하려고 하려면 허리가 필걸. 그럼 회사도 점점 어렵고 결국 잘리는 건 우리 아닐까? 야, 취준생 주제에 회사 걱정하기는 우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취업을 하고 봐야 할 거 아니니? 멀리 내다봐야지. 취업이 끝이 아니잖아. 취업까지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눈 좋아서 좋겠다. 자,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이 막막한데 어떻게 먼 미래까지 살펴보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러게요. 이 청년층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온 이 상태에서 청년고용 할당제를 민간 기업에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마련하고 볼 것이냐, 아니면 늦더라도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고용 할당제의 민간 기업으로의 적용, 찬성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한 피부로 느끼듯이 이제 청년 실업 그리고 청년 고용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2014년에 청년고용 할당제를 공공기관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제도를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고용 효과를 보다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제도의 도입은 단기간에 청년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획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 할당제는 그런 기업에게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사회가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역시 전달해 줄 수 있겠죠. 더 이상 민간 기업이 그들의 이윤 극대화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측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재현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할당 제도에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처럼 청년층에게는 반가운 제도가 하지만 청년 이외의 계층에게는 굉장한 직업의 자유 침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이외의 계층에서는 나이로 인해서 명백하게 직업을 구할 때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는 우리가 기존 헌법이나 아니면 고용 관련 법안에서 성별이나 혹은 나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본 원칙과 굉장히 상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효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없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벨기에 사례처럼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도 있고요. 청장년, 중장년트처럼 기존 인원의 해고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만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처럼 이런 시기로 시행이 될 때는 큰 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사실은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쏠림 현상이라는 게 사실 청년 실업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걸 고려를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시도하는 게 어쩌면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기존 정책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 획기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제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년 고용 할당제고요. 화두는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지는 본격적인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현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먼저 성백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이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임의로 고용 효과를 창출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실 경기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언제 이러한 경기 문제가 풀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이런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또한 그런 개입을 통한 해결 역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전체 그런 기업 인원의 3%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계층의 고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각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게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공기업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사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공기업에서 시작될 때도 순탄하게 시작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됐을 때 어떤 분이 헌법소원을 내셨어요. 그 장년층이신데 청년에게만 하면은 나의 고용의 자유가 침해되고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는데 5분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분이 맞다고 해주셨는데 이런 취지에서 사실 본다면 기본권 침해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만 침해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먼저 원칙적으로 이거를 제약할 명분이 충분하냐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를 정하는 거지 조금만 침해하니까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 기본권 관련된 법안을 얘기할 때는 조금 지양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겉으로 보면 이렇게 1대1의 그분과 그분의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세대 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악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우려감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 청년층이 취약계층이다. 분명히 취업에서는 지금 불리한 여건에 있긴 하지만 그 인식이 그냥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전 청년으로서 저는 좀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충분히 역량이 있고 그 이상을 해 나갈 거고 청년들 채용하지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인식을 가야 되는데 한번 취약계층으로 인식이 되고 나면 약자로 이제 인식이 되고 나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핸디캡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단지 청년층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 의식과 동기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저는 듭니다. 네. 비슷한 사례가 사실 벨기에에서도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크림 걷어내기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 뽑힌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기업에서 평가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제도가 없었어도 어차피 뽑혔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낙인 효과가 되게 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뽑힐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낙인 효과만 안고 가는 그런 뭐 부작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어느 정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기본권을 논할 때 전제해야 될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평등한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다소 만약에 사회적인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임의로 변경을 하고 있다면 이 사회적 그리고 공익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이게 공익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재 그런 신입 채용 같은 공채 공고들 본다면은 아예 뭐 공고가 없는 그런 기업들도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언론사, 뭐 주요 금융기관조차도 한 분기에 뭐 10명 이하의 그런 정말 소수의 인원만을 채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사실 원래 그 자리들은 청년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력자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게 현 사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청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바라봐주고 이들을 어느 정도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두가 경력을 요구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늘 항상 첫 번째 직장이라는 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항상 경력이 있이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저는 뭐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할당제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고용할 때 무작정 아무 기준도 두면 안 되고 뭐 기업이 원하는 대로만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저희가 할당제라고 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성 할당제거든요. 여성 할당제인데 지금이야 뭐 워낙 여풍 현상이 거세지만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여성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인식적으로 남성에 준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직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게 명백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할당제를 적용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물론 뭐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이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물론 뭐 구직자 중에 청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청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경력직은 채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까지를 바라봤을 때 기업이 언제까지나 선호하는 건 사실은 뭐 중장년층이 아니라 청년층이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쓰기에는 약간은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게 할당제라는 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여성 할당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그 정도의 취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현 사회의 이슈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 청년이 취약계층이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 청년고용 할당제 뭐랄까 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청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는 인턴을 채용하는데 경력자를 우대하거든요. 그런 공고가 사실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지표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아니 갓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고 이제 사회 경험을 하러 나가는 청년들한테 경력자를 우대해준다라는 채용 공고가 서슴지 않게 나오는 걸 보면 저도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이런 중장기적인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활용하고 사실은 불필요하게 되면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여러 가지 노동법적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이러한 할당제 자체가 기업 노동법에 어떻게 보면 뭐 경고 아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과 동시에 좀 화제를 좀 돌려가지고 신입사원을 저희가 청년들을 뽑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그런 좋은 시스템 안에서 그 회사의 좋은 성공 DNA를 계속 이식시켜주기 위해서 청년 때부터 뽑아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직업 패러다임의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경력직 채용 전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인턴직에서 이제 경력직을 우대한다라는 말에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인턴 제도 역시도 아주 이제 편협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양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실제적인 인턴 생활을 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르바이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 경험을 대학 생활하는 동안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그대로 펼쳐나간다면 이런 할당제가 아니어도 인력을 채용하거든요. 실제로 경력직을 채용하면요. 비용이 연봉을 높게 해주더라도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안 시켜도 되고요. 즉각적으로 일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직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경력직으로 계속해서 이직하는 거는 또 신입사원 채용의 문제와는 또 별개의 이야기라고 저는 사려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신선한 피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직무에 투여 가능한 경력직을 단기간으로 채용을 하고 또 이들을 뭐 계약직이라든지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뭐 2, 3년 후에 또 내보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대학 졸업자들, 뭐 처음으로 이제 취업 시장이 뛰어드는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어떤 특혜를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게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어떤 책임은 청년들을 위해서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공통으로 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고용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일자리 안에서 너희들끼리 여기서 좀 더 쓰고 좀 더 빼고 사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실업 대책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좀 더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학교를 다니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좀 더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업무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할당제보다는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매진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방향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 재현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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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것이 거짓말이 아닌데 탐지기가 네. 제대로 작동하고 확실하게, 있었는데. 야,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아. 저는 미국의 이제 IT 업체들이 만든 이제 싱귤러티 대학 이런 미래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기업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청년들의 이 역량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백학생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달콤한 묘약 같은 청년 고용 할당제 결국 우리나라의 독이 될 것이다. 독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독이 된 것까지는 아니다. 네. 말이 길어. 똑같은 존재인가요? 네, 독인가 봐요. 독가 독버섯. 이제 뭐랄까 잘못 먹으면 독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제도가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 일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 취지를 잘 살려준다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현 학생 두 번째 질문해 주세요. 네, 민간 기업은 청년 고용 문제에서 자유로워도 된다? 그건 아니죠. 자유롭진 않아요. 네. 그죠? 네.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왜냐면 민간 기업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억지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데 힘을 써야지 그냥 할당제로 이렇게 가는 거는 서로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백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네, 청년 고용 할당제를 통해서 청년만 일어서면 된다. 아니다. 같은 기업, 정부, 청년 다 같이 노력해야죠. 저 마이크 떼주러 뜨리게 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아, 근데 진짜 저- 청년만 노력하면 되는 건 아니니까 정말로. 네. 같이 노력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재현 학생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청년 고용 할당제 민간 기업으로의 적용 확대 찬성팀의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청년층은 사회적으로 점점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채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청년층을 감히 취약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의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청년 고용 할당제는 이제 단순히 공공기관에서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제도는 획기적으로 고용 효과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어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여서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은 이를 시행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사내 유보분 같은 것도 현재 가장 최대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기업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경력직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마련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자리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에게 사회적 그리고 공익적인 역할을 물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청년 고용 할당제의 민간 기업 적용 찬성은 그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반대측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는 사실 청년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침체, 또 실업 위기가 구성원들 모두 함께 겪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청년이라고 해서 마냥 반갑게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할당제는 정해진 일자리 수 안에서 구직자들끼리만 그 방안을 해결해야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실업 대책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제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극심한 고용 빙하기인 것 같습니다. 불어날 대로 불어난 그 청년 인력을 흡수할 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과 정책,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저도 없네요. 네, 정부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보다 청년들을 안정적인 삶으로 이끄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said that you folks are